일단 존재구호는 현대어플리는 나와줄 겁니다. 새로운 현대어플리 제외하고는 이건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주관식 문제는 다 시키는 거예요. 50번은 딱 몇 개인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48번은 그냥 주는 문제를 보여요. 괜찮나요? 48번처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올 거고 이건 이제 인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것뿐이고. 자, 1번 문제를 보면 일단 아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의미는 주어, 새, 관용어, 것을 목적어, 마지막 가져왔다 서술어죠. 그러면 여기에는 주성분의 개수가 3개죠. 그 다음 미음 자체를 보면 하늘의 별이 반짝인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사어, 주어, 서술어인데 앞에 있는 하늘에는 주성분도 아니잖아요. 필성분도 아니고. 그러면 기억이 주성분의 개수가 하나 많죠. 목적어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미음 디귿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성분은 2개이다. 디귿에도 보게 되면 주어, 선생님이 보어, 마지막 서술하면 주성분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러면 서로 달라졌죠. 그 다음 세 번째 3번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과 디귿은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디귿은 맞죠. 보어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에 봤을 때 분명히 기억에는 관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성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 3번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은 부속성분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녀는 성씨를 참았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상하죠. 그래서 신조루라는 필수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기억과 마찬가지로 해서 기억과 마찬가지로? 네. 뭔 기억과 마찬가지로? 4번에 기억과 마찬가지로 기억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기억은 부속성분 없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기억은 부속성분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냐고요? 네, 없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기억의 부속성분이 세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억의 부속성분이 3밖에 없는데 다 4개? 근데 3를 빼면 이상하죠. 아, 거스를 바꾸면 다른 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4번 선지는 그냥 부속성분이 있고 없고가 문장의 비문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거지 뒤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거는 내가 선지를 완전히 바꾼 거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채를 빼버리면 문장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미을 서술의 자릿수는 이거 3자리죠. 근데 디귿은 2자리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하나 근데 기억할 건 이런 거죠. 뭐냐면 필수성분이란 말과 분명히 주성분이란 말은 달라요. 그죠? 주성분이라는 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 포함되지만 필수성분에는 관용어 자체하고 부서를 볼 때 필수 부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하나 더 많아요. 그리고 관용어는 일단 이렇게 필요하긴 해도 자릿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기억 같은 경우는 2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2번 분석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건 뭐 다 적절하게 나왔으니까 그 리을에 보면 돌아왔나 보다는 본용어니 2개가 아니에요. 돌아오다 자체가 실제로 사전을 보면 나와요. 하나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용어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보다만 보조용어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렇게 돌아오다라는 걸 하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보다를 하나로 보는 건데 그럼 이게 하나의 그냥 본용어이고 뒤에 있는 보다가 진짜 뭘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조죠. 그래서 공과 보조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앞에는 무조건 본용어이 나온 게 정상이고 보조용어이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대신 2개 이상 나올 때 본 뒤에 나올 게 본이냐 보조이냐만 판단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꼭 2개짜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 마지막 미음을 보면 본용어니 1개에다가 뒤에 보조용어니 3개의 경우 있으니까 본과 보조 형태는 딱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개 이상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 3번. 3번에 보면 기역, 미음, 디귿까지는 전부 다 종속이죠. 근데 마지막 리을만 대등이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나누면 앞에가 종속인지 대등인지를 나누는 기준 자체밖에 없어요. 누구는? A는. 그럴까요? 근데 B를 가지고 오면 기역, 리을과 니은, 디귿 나눴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리을의 형태에는 하나 더 뭔가 추가된 게 있는 거죠. 기역과 리을을 보면 각자 절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니은과 디귿에는 절이 없지. 이렇게 나누면 기역, 리을을 묶고 니은, 디귿을 묶을 수 있죠. 기역에는 지금 감당할 시련이 클수록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관용절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리을에는 밖에는 소리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부사절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면 정답은 5번 나오죠, 쉽게. 견문장이 하나만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차피 견문장 문제가 나오는 게 마이너마다 2문제인데 문장 자체가 견문장 딱 하나만 있는 것만 갖고 문제를 내면 문제가 녹아내기 때문에 뭔가 섞어줄 겁니다. 실제 3번에서 네. 감당할 시련이 클수록 이것도 부사절 아니에요. 이걸로 부사절로 봐도 되고 종속절로 봐도 돼요. 왜냐면 종속과 부사절이 그래서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게 시험에서 종속절 자체도 실제로 부사절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볼 때 2개를 종속으로 봐도 되고 부사절로 봐도 된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부사절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부사절로 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종속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딱 부사다, 종속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요새 점점 추세가 뭐냐면 이 종속절의 일부도 부사절로 봐도 되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네. 이런 지점을 자꾸 허용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없네요. 딱히. 왜냐면 지금 2번째 조건에 볼 때 함께라는 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공부하다밖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인용 나오니까 답이 2에서 3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 5번. 자, 다르게 짝진 거예요. 그 기억에 보면 전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은 능동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큰 물줄기를 만나 큰 강을 이룬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미사를 갖고 만들 수는 없지만 전미사가 아닌 거 갖고는 가능해요. 큰 강이 이루어진다, 뭐 이루어지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통사적인 피동은 가능한데 파생적 피동이 안 되죠. 파생 피동을 미리에 갖다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미은에 보면 전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만 특정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다. 그러니까 먹었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차피 이렇게 보면 먹이다, 먹히다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물론 먹이다 같은 경우는 사동이니까 실제로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먹히다는 만들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고는 안 되죠. 왜냐면 특정 문맥에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본 거니까 그는 일로 상대방에게 욕을 먹었다. 이거를 만약에 피동을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욕이 뭐 그에게 먹히였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기본이죠. 이렇게는 안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 문맥에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는 가능은 한다고 해도. 근데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은 보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 패턴이에요. 사성피동도 만약 두 개 나온다면 하나는 그냥 문장 안에서 사성피동 자체를 보여주거나 파생이나 통사나 이런 걸 그냥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주동이나 능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동, 능동을 피동을 바꿨을 때 어떤 게 가능한지, 비문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통사만 가능한지, 아니면 파생만 가능한 건지, 이거 판단할 게 되는 거니까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보이는 문장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봐서 이게 뭐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비문되는 건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C에 바라다는 비동이 될 수 있어요. 바라다는 피동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바라다는 피동을 만들 수가 없죠. 실제로 만들려면. 그래서 얘는 아예 조건에서 따지는 게 의미가 없죠.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바라기다, 바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통사를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때 만들 수 있잖아를 물어보지 말고 만들어 보고 안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일단 찔러보지 말라는 거지. 찔러봐봤자 안 되는데 왜 안 돼요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본인도 못 만드는데 나보고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나도 못 만들죠. 못 만들 수 있는 문장이니까요. 바래어지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파생도 아니고 통사도 안 됩니다. 일단 니네가 못 만들면 저도 못 만들어요. 왜? 만들 수 없는 문장이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문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봤을 때 안 되면 비문 처리되는 겁니다.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문제는 만든다고 해서 문장이 다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었을 때 비문이라는 거는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 문장을 비문이라는 거지 아예 못 쓰는 문장이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죠. 이게 비문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무도 안 쓰니까 저렇게. 그럼 비문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6번 같은 경우는 기억은 김부정을 통해서 목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나연이는 솔직하지 못하다.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B. 미은은 안부정이든 목부정이든 김부정일 때 목적어 뒤에 전혀가 쓰일 수 있습니다. 전혀 공부하지 못했다.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다 맞죠. 근데 세 번째. 기억은 김부정을 통해서 안부정으로, 미은은 김부정을 통해서 목부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민이는 국어문법을 공부하지 못했다, 나연이는 솔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정을 통해 목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바꿔줘야죠. 그래서 C는 다음에 탈락. 그 다음 네 번째 D. 기억은 김부정을 통해서 안부정을 만들었을 때 서술어 앞에, 그 다음 리은은 짧은 부정을 통해서 안부정을 만들 때 목적어 결코가 쓰일 수 없습니다. 근데 기억만 봐도 만들 수 있어요. 나연이 결국 솔직하지 않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도 답이 탈락하겠죠. 정답 1번. A, B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봐야죠. 김부정이 되는지 짧은 부정이 되는지 아니면 결코나 뭐 전혀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봐야죠. 실제로 시험에서 다 하나하나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머릿속에서 만들어 봐야죠. 인천이 그만 만들고 일어나야지. 그 다음 7번. 인천이 아저씨가 돼서 얼굴이 싹. 자, 그 다음 이제 7번. 기억부터 리을 중 주어에 해당되는 것을 올라 붙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기억 같은 경우는 눈이 많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보조사는 분명히 이거를 붙이시면 확인해봐야 되고,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마음이 드린 선물이다 이렇게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마음에서는 뒤에 있는 에서 자체는 그리고 격조사죠. 이거 부사격조사입니다. 부사어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을 갈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도 주어로 쓸 수 있죠. 근데 맨 마지막 리을은 이 연극에 학생 배우들만 출연한다 이렇게 되는 패턴이죠. 기본은. 그러면 뒤에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형태가 지금 많이 쓰인 거니까 여기서 배우들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 연극은 부사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결국은 이 보조사는 어쨌든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격조사 자리에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얘가 붙는 거하고 격을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해봐야 되죠. 말 그대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복격인지 부사격인지 관역격인지를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것만 보고는 문장 성분이 뭐야? 모르죠.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까? 왜냐면 보조사는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전부 다 지금 다 보면 기업과 리을에서 보조사들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알맞은 걸 바꿔야죠. 그 다음 8번. 8번의 맨 마지막을 보면 어서 빨리 단풍이 들기. 명사절 맞아요. 그리고 별 생각이 없이 부사절이지만 이것도 맞아요. 동일하게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근데 기억에 어서 빨리 단풍이 들기는 부사어가 아니에요. 대신 뒤에 있는 형태는 부사절이면 당연히 부사어가 되겠죠. 관형절이면 무조건 관형어고 부사절이면 무조건 부사어예요. 이 두 개는 확실한데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얘가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부사어가 되거나 막 바뀔 거잖아요. 얘는 뭘까요? 어서 빨리 단풍이 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빠진 거죠.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면서 뭐예요? 목적어죠. 얘는 부사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절하고 그 다음에 문장성분 같이 나오려면 통상절 거의 나오는 데가 명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명사절만 이리저리 문장성분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요. 실제로 관형절을 처치하고 부사절은 그냥 절은 낼 수 있겠지만 문장성분 못 냅니다. 문장성분 내봤자 어차피 관형절은 관형하고 부사절은 부사절이니까 걔는 낼 일이 없죠. 근데 이거 4번도 같이 봐보세요 한번. 4번에 보면 기억의 학폭의 동형 같은 니은의 한 영향소에 치우지 않도록 필수 성분을 갖추지 못한 절이다 라고 했는데 민철님 졸지 말고 네가 4번에 알맞은, 그러니까 빠져있는 거 치워봐. 뭐가 빠졌어? 한 폭의 동양 같은, 여기에 빠진 건 뭐야? 문장 성분을 얘기해봐. 맞아. 빠지는 것 같아. 머리가 갑자기 빠지네. 주어가 빠졌지. 산이 한 폭의 동양 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주어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 니은에 뭐가 빠졌어? 마찬가지로 주어가 빠졌죠. 왜? 뭐 식품이 한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도록, 뭐 음식이 한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니까 이것도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주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는 무조건 필성분이죠. 왜냐면 주성분은 무조건 필성분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자, 문맥에 따라 진행과 완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사실 얘는 중의적 문장이긴 한데 1번은 웹툰을 입고 있었다. 이거 많이 보는 거죠. 뭐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여기서 보는 거니까 이거 진행과 완료 둘 다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진행이고 3번은 완료고 4번도 완료고 마지막도 진행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는 중의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 주격인지 아닌지 궁금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기준이 따로 있냐고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중의성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문장에서 더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그거에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뭐냐면 중의성인 거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긴 있지만 걔가 일단 확률적으로 좀 떨어져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근데 확률적이라는 거지 그 문제가 이 9번처럼 안에 이렇게 나오면 그걸 알맞은 형태로도 고쳐주세요. 중의성이 아닌 걸로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의 문제 형태로 충분히. 그리고 보조사가 또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사를 집어내면서 실제로
중립성을 깨트린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문장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이거잖아요. 뭐 다 오지 않았다, 다 오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립성 깨지니까 그럴 때도 또 보조사 이용해서 깨트릴 수 있죠. 충분히. 자, 그 다음 이제 10번.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탐구과제에 보면 문장이 두 가지 나오죠. 자동차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학교까지 세워다 주셨습니다. 나는 인정이 많으신 옆집아님 뵙고 편에 잘 계신지 인사드렸다. 그리고 지금 탐구과제에 나오죠. 기억이 있으신 이 선생님께서 저희 주셨습니다는 높임 표현이 들어있고 니은에 많으신 뵙고 계신 드렸다 해서 높임 표현이 들어있다. 기억의 차 이 선생님은 청자와 높임 표현과 관련돼 있고 니은에서 인정 옆집 아주머니가 높임 표현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한 거야? 이 선생님 자체가 자동차가 있다 형태에서 자동차 높인 이유는 결국 이 선생님 때문에 높였다는 거니까 이거 간접 높임인 거잖아요. 그 다음 인정이 많으시다. 이것도 결국은 옆집 아주머니 자체가 나보다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도적으로 간접으로 높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올 게 없죠. 천원만을 통해서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이 기억의 자동차고 니은의 인정이 되는 거죠. 간접 높임이 되나?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보면 피동문 자체가 두 개가 나왔고 사동문이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1번에 보면 기억은 용언의 어간에 피동용미사 리, 그렇죠? 걸리다 형태가 걸다에다 리를 갖다 붙였습니까? 두 번째, 기억은 추운 날씨로 이내를 추가해서 대응되는 능동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문장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럼 문장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 추운 날씨로 인해 능동문 만들어야 되니까 감기가 걸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 비문이죠. 이렇게는 만들어봤자 올바른 문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 수가 없다.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감기가 걸어. 그거 많이 안 되잖아. 그 다음 정답 일단 나왔고 3번은 뭐 뻔한 얘기가 아니 될 것 같고 네 번째 거 니은은 피동전미사와 어디다가 결합한 서술형과 수역계 어빼맞지 않는다. 그래서 불려졌다는 리하고 어디다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중피동이죠. 그러니까 어법이 안 맞죠. 마지막 5번의 디귿은 사동주가 누구냐에 따라 사동 표현이 두 번 나타난 이중사동에 해당된다. 왜냐면 이거 울리게 했다는 리하고 개하다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중사동이 될 수밖에 없죠. 사동주를 만약에 종지기로 준다면 종지기가 종을 울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사동주를 만약에 시장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장이 종지기에게 종을 울리게 하다 이렇게 만들 거니까 울게 한다 이렇게 만들 거니까 실제로 이중사동이 나타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중사동 같은 경우는 비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동 같은 경우 비문되는 경우가 이중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아요. 예외적인 게 사동이 좀 더 따집니다. 예, 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동주는 사동의 형태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동문의 주어가 사동주가 되겠죠. 피동주는 피동문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번도 가운데를 문장을 만들어 봐야지. 인철 만들어봐. 나중에 딸을 낳을지도 모르니까. 인철 어떻게 만들었네? 어제 딸이 내게 집으로 내려가니 멀리까지 말하고 오늘 집으로 보러 가니 멀리까지 멀리 같이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죠? 이렇게 만들면 시간편이 내일에서 오늘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시간편이랑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배러를 보러 바뀌었으니까 높임 표현이 바뀐 거죠. 그럼 정답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줄에 빠져있었다는 건 밑줄을 알맞은 인형 표현으로만 잘 바꿔주면 되죠. 바꿔줄 수 있으면 정답은 쉽게 나와요. 문제는 못 바꾸면 안 나오는 거죠. 못 바꾸면 무조건 틀릴 거고, 이 문제는 의도대로 간접 인용이든 지중이든 만약에 나올 때 문장 두 개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렇게 나오죠. 이건 누가 틀립니까? 그냥 비교해서 서로 달라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나올 때는 반드시 두 개 문장 중에 하나는 얘네가 직접 써보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도 결국은 전문장이죠. 1번에 보면 기억을 남긴 절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기라는 견문장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서술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채연이는 좋다, 성격이 좋다, 서술절 나오네. 정답 1번. 바로 나오는데? 일단 2번. 니은의 저녁을 먹기라는 관형절. 근데 먹기는 명사절이잖아요. 이게 관형절이 될 수가 없죠. 물론 관용어 기능을 하죠. 하지만 절이 틀렸죠. 세 번째, 디귿은 부사어가 생략된 부사절. 날이 새도록 아는 문장이다. 근데 디귿에는 생략된 게 없죠. 날이 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생략이 아예 없잖아요. 그 다음, 니은은 분리된 두 개의 관형절을 각각 아는 견문장이다. 이게 조금 어렵죠. 일단 이거 넘어가고 5번을 멈춰보면 5번은 이거 대등이 아니라 정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리을 같은 경우는 일단 관형절이 두 개인 건 맞아? 맞아요. 두 개인 거는 리을을 보면 영어는 언어이다. 그 다음 세계에서 사용한다.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관형절이 있고 사람들이 많다. 이 형태의 관형절이 또 하나 있죠. 근데 이거는 각자 관형절이 만약에 두 개가 되려면 관형절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하나 관형절이 있고 이렇게 하나 관형절이 있고 이렇게 나와야지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세계에서 사용한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형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 관형절이 있고 여기 하나 관형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게 아니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형절이죠.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분리라는 얘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에 또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절이 두 개가 많지만 분리라는 말 자체를 빼줘야 돼요. 볼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짜리 나올 때는 쉽다니까. 항상 두 개 이상 나올 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기억리을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리은 디귿 주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 왜 동일해? 각자 주어 서술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들이 없어요. 한번 따져보면, 연애야 따져봐. 둥근다리 매우 밝다.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 아니, 순서대로 얘기해봐. 둥근다리 매우 밝다. 순서대로. 주어 둥근이 주어야? 아니, 저 예전에요. 관용어, 주어, 부서어,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다음 니은은 관용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그 다음 디귿은 주어, 관용어, 서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번 정도 많이죠. 그 다음 기억니은에 사용된 부도성분의 종류가 서로 같이. 둘 다 뭐가 있습니까? 관용어, 부서어 있으니까요. 똑같이. 그 다음 디귿에 사용된 부도성분이 니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되는데 둘 다 관용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3번. 그 다음 니은 부도성분 생략해도 문장의 구성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부도성분은 저하고 열심히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학생이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수 부사가 없고 이조명사가 없기 때문에 4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에 볼 때 기억은 부사가 단독적으로 부사로 쓰였다. 그렇죠? 매우는 원래 부사고 부사어죠. 니은의 저 관용사고 당연히 그러면 관용어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 15번. 15번은 그냥 거의 보너스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뒤에 있는
서가에 두었다를 보면 여기에는 용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그러면 보조용언으로만 구성될 수가 없죠. 무조건 하나일 때는 무조건 본용언이죠. 그리고 구성상에는 처음에 무조건 본이 깔리고 그 뒤에 본 뒤에 본이 나오던 본 뒤에 보조가 나오던 이런 식의 구성만 있는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보조 하나로 구성된 거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보조 자체가 혼자는 의미를 못 가지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었다는 진짜 분상태의 본용언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근데 정답 자체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교수님, 네. 그러면 구성 중에 보조 플러스 본도 있어요. 처음에 보조가 무조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조 플러스 보조는 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보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무조건 본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맨 앞에 건 무조건 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에서는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보조 뒤에 보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물론 앞에 본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보다 나오는 거지 앞에 본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 이런 식의 구성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더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문제도 나오잖아요. 본 보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건 근데 어떤 게 그러죠? 문장마다 판단해봐야죠. 문장에 따라 다를 건데. 근데 15번은 2번 같은 경우는 15번이 2번. 본용어가 보조용어로 구성된 서술어가 구성되어 있다. 이게 뒤에는 두었다는 보조고 호자는 본이죠. 그걸 여기서 어떻게 판단했던 거예요? 문장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호자 투자 같은 경우는 꽂은 상태에서 진짜 뭘 저장하기 위해서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조인 거고 책을 두었다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호자 두다 나올 때의 두다는 보조라고 일단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문장에서. 한번 1번을 봐봐. 1번에 보면 완료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동사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나서 그렇죠. 나서밖에 없어요. 여기서 읽었다는 듣고는 무조건 본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서가 본일 때 얘가 완료인지 진행인지만 판단하는 건데 음악을 다 듣고 난 상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다는 상태의 문장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문장이 없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장을 자꾸 많이 봐야지 판단 자체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문장 한 개, 두 개를 보고 완료, 진행 또는 보조, 본 이거를 다 아는 거는 무리인데 왜냐면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 보조동사나 보조용사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어떤 문장에서는 얘가 본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보조되는 거고 이런 거 잘 볼 때 차라리 그냥 용언이나 나오면 쉬운데 판단할 게 이 문제는 동사, 형용사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동사, 보조의 형태 이렇게 나올 때 잘 봐야 돼요. 그냥 용언이 나올 때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결국은 보조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동사형사도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안 쉬워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겠죠. 말단 보조 동사예요. 말다는 통상적으로는 동사가 되겠죠. 떠나지 말고 이제 말단은 보조 동사. 예. 이제 앞에 있는 떠나다 형태가 본이 되는 거고 뒤에는 말본이 연결해 주는 거니까 진짜 뭘 많은 상태가 안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리고 여기서 말다는 보조용 그 구정도 맞죠. 왜냐면 안과 못 대신에 들어오는 게 말다 형태가 청유나 명령에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16번. 16번은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거면 결국은 절이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1번은 서술절이고 2번은 관용절이고 4번은 부사절이고 5번은 관용절이죠. 근데 3번은 종속절이 이어진 문장이죠. 얘가 정답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거의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절하고 그냥 이어진 않은 이것만 구분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물론 이런 문제들 자체가 절반 이상 깔아줄 겁니다. 문제를 다 모의고사처럼만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보면 느끼잖아요. 5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쏙쏙쏙 풀려야 문제는 그 5문제가 본인인지. 사술형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올 겁니다. 중간고사 기준으로만 얘기한다면. 근데 기준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알 수 없죠. 17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보면 지적 인용절의 문장 종결법에 따라 간절 인용정의 의미가 결정된다. 말습니까? 말그냐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지금 보면 확인되는 게 있어요. 2번은 너무 쉽죠. 간접의 인용절에는 라고를 쓰는 거, 고려 쓰는 거지만 지적은 라고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위에서도 그렇게 잘 써뒀고요. 세 번째, 지적 인용절의 상대 높임은 간접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 안 돼요. 말습니까? 이랬는데 말그냐고 이렇게 버렸으니까 실제로 높임편이 바뀌었죠. 유지되지 않아요. 답 3번이죠. 시간편의 차이는 내일하고 오늘 확인됐죠. 그 다음 지시편도 여기저기 바뀌었죠. 물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장 줄 거니까 문장에서 꼭 판단해야 된다. 그나마 이거는 간접과 지적을 다 보여줬으니까 문제가 좀 노멀해졌죠.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가 고민이죠. 자, 18번. 피동문과 능동문은 1대1 대응관계를 갖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게 4개라는 거예요. 처음에 1번은 토끼가 사냥꾼에 잡혔다는 바꿀 수 있어요. 1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그러면 대응이 되죠. 그럼 바로 정답표가 나오죠. 대응이 안 되는 게 되게 텐데. 2번까지만 칠판해 볼게요. 나머지 그냥 말하고. 자, 민수가 칭찬을 들었다.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바꾸라고 하잖아요. 말을 들고 바꾸면 칭찬이 민수에게 들렸다. 근데 이런 식의 문장은 다 기본이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못 써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철수가 고기 맛을 보았다. 고기 맛이 철수에게 보였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고기 맛을 철수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 다음,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날씨를 풀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날씨를 풀었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 내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나를 난처한 입장에 놓았다. 내가 일부러 난처한 입장에 왜 놓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9번. 19번은 별로 복잡하지 않죠. 3번은 딱 봐도 이거 단순 부정이잖아요. 상태 부정이고. 그죠? 아기는 귀엽지 않다는 의지 부정과 상관이 없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예가 많아서 일부러 이거는 얘를 조금 바꿔봤어요. 학교 문제에서도 이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거 나왔는데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문장을 바꿔봤는데 어쨌든 얘는 의지 부정이 아닙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의성 문장인가요? 만약에? 중의성이 맞아요. 왜? 이게 내가 안 타고 딴 애가 탄 건지 내가 택시를 안 타고 다른 걸 탄 건지 이미 두 가지 이상이 해석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나오면 이거 중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선지를 부정에 대한 단락기가 한다 대신에 기억이나 안부정은 중의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2번은 당연히 이거 안부정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리을 이거 중의성 해서 된 거죠. 뒤에 있는 보조다 붙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 20번으로 넘어가요. 자, 주어에 해당되는 것을 바르게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학교가 주최한 운동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단체일 때 분명히 예설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에 강이 좋지만 바다가 싫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주어죠. 하지만 리을은 부사어죠. 왜냐면 운동회가 주어가 나왔고 디귿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건 보어잖아. 그 다음 21번 21번 같은 경우에 기억의 명사절은 주어로 쓰였죠. 근데 니은의 명사절은 1등 하기를 이렇게 나올 거니까 목적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죠. 2번 기억과 니은에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기능하는 절이 있다. 기억에는 서술어를 꾸밀 수 있다고 봐도 왜냐면 뒤에 말했다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니은은 없죠. 니은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것을 꾸민단 말이에요. 이거 명사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서술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절반짜리 정답이죠. 세 번째, 니은의 관형절과 리을의 관형절은 생략된 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다. 니은에는 그러면 생략된 게 있다는 얘기야? 있어요. 뭐죠? 윤철님? 생략된 거? 니은의 관형절은 목표를 달성하는 여기잖아, 그치? 여기에 생략된 게 뭐예요? 주어. 내가 목표를 달성하다 해서 주어 생략됐잖아요, 그죠? 근데 리을에는 생략된 게 없죠. 그거 오늘 돌아온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생략이 없죠. 그 다음 디귿. 삐성분을 갖추고 있는 절이다. 부다든지 하느님 할게인데 주어 나왔으니까요. 삐성분 있죠? 그 다음에 5번. 디귿의 명사절은 전성어미가 음이 쓰였는데 이은은 기가 쓰였으니까 다른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같은 명사별인데 전성어미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음하고 기 다르니까 5번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22번 5번은 진행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중의성이고 정답 뭐고 23번 4번만 유일하게 간전을 비우고 나머지는 아니죠. 간전을 비운 형태를 보면 통상적으로 이가 형태가 두 개가 붙을 수 있어요. 바로 연달아. 그래서 지금 4번만 유일하게 아버지가 걱정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적인 거고 얘만 간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일 때도 그 모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줍니다. 모양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교장 선생님의 말씀 이렇게 나올 때도 이것도 간접이잖아요. 그다음 선생님이 뭐 따님이 있으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이거 간접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 안 나오겠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오겠죠. 바꿀 거니까 실제로. 그 다음 24번 24번의 기억은 이렇게 바꾸면 되죠.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다 이렇게 바꿀 거니까 그럼 도둑이라는 주어가 도둑을로 바뀌죠. 그 다음 2번은 알맞게잘 바꿨으니까 3번도 실제로 걸어뒀다고 보니까 어지를 결합한 거죠. 근데 4번 디귿은 사동이 아니죠. 엄마가 아기가 엄마에게 안김을 당했으니까 이건 피동이죠. 피동념에서 기가 쓰인 거고 미음은 엄마는 미에게 아기를 안겼다? 그러면 이거는 사동이죠. 엄마가 미에게 아기를 안기게끔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바뀐 거죠. 정답 4번. 미음은 주동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사실이 숨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비문될 거니까요. 항상 보면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었을 때 전부 다 비문되면 결국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 25번 한번 쉬었다 할까? 그냥 갈까? 저 어떻게 생각해 너? 근데 얼굴이 폭삭 들었어. 그래서 앉아보고 그냥 게임이나 쳐하니까 그런 거야. 앉는 느낌인데. 25번 탐구해볼까요? 이것도 만약에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여기서 만들게요.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영수는 어제 자기가 오늘 저곳에서 지적 민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제가 오늘로 바뀌었고 내가 자기로 바뀌었고 이곳이 저곳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과 인칭과 지시가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6번. (26번은) 불어오는 관용절이죠. 소리도 없이 부사절이죠. 그럼 1번 정답 아니죠? 그 다음 그녀는 많다, 친구가 많다, 서술절이 있으니까 2번도 정답 아니죠? 기억에는 소리가 없이 아까 나왔으니까 부사절 있고 리을에는 공부가 어려울수록 부사절 될 수 있죠. 근데 4번 니은과 리을에 나타나는 절은 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나와 내일 만나다 이미 피성문이 빠져 있어요. 그녀가 나와 내일 만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주어가 빠져 있죠. 이미 니은에서. 그러니까 이미 답이 4번 나옵니다. 리을도 빠진 게 있을까요? 리을에 보면 공부가 어렵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빠졌죠. 뒤에는 명사절에서. 그럼 둘 다 피정분이 하나씩 빠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 속 문장이 이거 문장 두 개가 못 나눠.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하고 상관없죠. 약간 페이스죠. 문장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문장이고 두 개 나누려고 해도 못 나눠. 리얼에서 당연한 그 관용점 안겠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와도 됩니다. 자, 27번. 27번은 기억은 밑에 있는 기억은 이거 관용절이죠. 관용사절이니까 안 맞고 니은은 부사절이죠. 두 번째 거는 3번은 명사절이죠. 4번도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안 맞죠. 다 순서가. 근데 마지막에 얘는 인용절이죠. 그리고 실제 미음에는 인용절 써있으니까 얘만 정답이죠. 자, 그 다음 28번. 28번까지만 보고 한 5분만 쉽게 딱 1번에 보면 기억을 보니 과거체 3번음이 엿은 모음조와 무관하게 결합하는 어간에 따라 선택될 수 있어. 실제로 현대국어는 모음조화를 규칙으로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 무관하는 게 맞아요. 수학하였겠다. 이미 얘만 봐도 확인되죠. 앞에가 아가 나왔는데 여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확인되는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볼 때 기억을 보니 미래시대 선언문음이 get은 과거시대 선언문음이 엇과 결합하지 않아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미. 왜? 헷갈려 수학하겠다. 여기에는 아서시 없잖아요. 근데도 추측이 되죠. 정답이 이거. 세 번째, 니은을 보니 시는 선어머니의 시간보다 먼저 선행해야 한다. 시였겠어요? 하니까 시가 먼저 나오고 시대가 뒤에 나왔죠. 그 다음 4번. 부어치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머니의 get을 니로 교체할 수 없으니까 비문 처리 시켰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을 보니 주체 높인 선어머니의 의시와 화제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머니의 의리는 결합하는 어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모음일 때는 시가 나왔지만 자음일 때는 의시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일 때는 의가 나왔지만 자음일 때는 의리가 나왔잖아요. 편찬 다가 기분이에요. 예? 편찬 다가 기분이에요. 편찬다. 오미오미 어머니께서 편찬다. 그렇게 나오면 되지 않냐고요? 아, 그러니까 편찬 시다에서 거기에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은 그냥 편찬다죠. 아, 편찬. 네, 편찬다가 그냥 기본형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의시를 갖다 붙여서 높임을 맞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지금 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의시가 나오는데 편찬시다 이렇게 못 나오잖아요. 그거는 뒤에 앞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나시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시와 시가 오는 거는 앞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규칙적이죠. 자, 딱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머리가 나와서 5분만 이따 바로 주고 예습하고 물만 들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3번에 보면 할머니는 엄마에게 아기를 업히다. 이거 사동문이죠. 그러면 피동전미사이가 아니라 사동전미사 피라고 고쳐야 돼. 피네. 희절 희.
그러니까 이리기가 나올 때는 항상 사동시경 갖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두 개만 사실 헷갈리고 나머지 뭐 대단지다 그다음 우부치시키 한다 이거 나올 때는 어차피 3인이 피동이다 명확하게 나올 거니까. 이거 전부 다 지금 보면 2번이 가장 매력이 없는 거고, 왜냐면 문은 어차피 사동밖에 안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1번 30번에 1번을 보면 얘는 이미 누워있어서 그냥 끝난 거죠. 완료예요. 이건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워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가. 그 다음 31번 31번 같은 경우 이제 그 중대국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기억이 나오죠. 모음으로 끝나는 체험 뒤에 목격적 조사 유리 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이가 되냐면 이 같은 경우에 보면 키를 쌀 모르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 보면 줄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는 기본적으로는 얘가 기본형인 거고 여기다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로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보면 목격적 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생략됐다 라고 나오는데, 밑에 비를 보면 머리 그리고 빠졌죠. 를 자체가. 그럼 목격적 조사가 생략되어 있죠. 비에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에 보면 보조사가 실현되면 목격 조사는 대개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어미도의 도는 보조사잖아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정도 본 거예요. 사실 요거 하나만 헷갈려요. 나머지 이거 하나. BD는 지금 너무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나올 게 5만밖에 없죠, 사실상. 32번. 설명은 상당히 긴데 문제 하나밖에 없죠? 자, 밑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16세기 초반 문헌을 확인해 보면 순경은 비읍이 사용된 예문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순경은 비읍은 이미 15세기 후반에 사라진다고 두 번째 줄 나왔죠. 당연히 그럼 16세기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 2번도 많이 얘기했죠. 순경은 비읍은 결국은 문화오로 바뀌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두 번째 문제에 정확하게 확인됐죠. 왜냐면 순경은 비읍은 반모음이나 그냥 오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나오니까요. 세 번째, 잡다는 덥다와 마찬가지로 어감 발음의 순경은 비읍을 가져오겠다?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여기서 이거 따질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문단에 나온 것처럼 네 번째 줄 나오죠. 순경은 비읍의 변화는 현대국어의 비읍의 불규칙과 관련이 있다. 덥고 더워라, 더워, 더분이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얘는 얘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죠. 잡다는 잡아, 잡고 이렇게 쓰이는 다음에 얘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덥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워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이거 불규칙이잖아요. 분명히 불규칙과 연결되는데 두 개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순경한 비읍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불규칙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규칙 불규칙 좀 섞여있죠, 문제가. 네 번째, 정답 3 나오고 15세기의 이어는 어감 발음의 반치음이 뒤로 연연된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단의 반치음 얘기 변화 나올 때 나와주죠. 5번에 있다와 현대국어에 있다는 고가 결합할 때는 동일한 발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짓다는 자음이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시옷이 나타나는데 모음일 때는 반치음 나타난다. 그러면 뒤에 자음이 나오면 둘 다 시옷이 나와줬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비문학적으로 문제 풀면 되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문이 있는 문제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지문에 기대해 보면 훨씬 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들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그죠? 그 다음 39번. 선생님의 설명에 대한 바탕으로 전체를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현대풀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네. 아, 33번이. 이번에 두 명. 아, 33번.
33번에 일치하는 것은 이러는데 1번은 많이 얘기했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글자를 만들 때는 뭐의 원리에 따른다?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다. 이거죠. 이어듣기 자체가 이미 표음주의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표의주의를 따른다는 얘기는. 두 번째, 안에는 리을에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유음화가 적용되려면 유음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유음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유음이 탈락한 경우죠. 세 번째, 듣나는 비음의 영향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죠. 안 나왔으니까요. 디귿 자체가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그러면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확하죠? 네 번째, 비와 띠는 종성이 실제로 발음되지 못했던 자음이 종성으로 표기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비와 새 종성을 보면 앞에 뭐가 나왔어요? 치읓이라고 해서 티읓이라서 비와 자체가 티읓인데 디귿으로 바뀌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종성에 발음되지 못했던 자음이 바뀌었죠. 디귿으로. 그러니까 얘가 표기된 게 아니라 표기되지 않은 얘기다라고 바꿔야죠. 마지막, 득보다는 16세기 이후 발음상 가능한 종성해소보다 표기상 가능한 종성해소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죠. 득보다 형태는 그대로 시부터쳐 나오고 이건 실종성에 그대로 나와줬으니까 더 많은지를 확인할 수 없지. 이것만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예문 갖고 확인되는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34번은 히읗종성치원에 관한 얘기죠. 표면에 나오고 1번에는 그러면 히읗하고 기역이 합쳐서 키읔이 된 거니까 수열된 거죠. 2번에는 지금 나라,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모음이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 받침이 연음됐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연음됐으니까 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세 번째, 디귿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의. 그럼 의에 해당되는 게 시옷인데 나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번째, 디귿에는 히읗 자체가 탈락되어 있다.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이게 표의주의를 따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라, 이것만 봐도 이미 표음주의예요. 이미.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실제로 활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발음이 되죠. 다. 전부 다 세 개 다 표음주의를 따르고 있는 거죠. 자, 35번. 35번에 보면 일단 보기 설명이 잘 나오죠. 중세고 혹격조선 아하고 하가 있었다. 우리가 배운 거 보통 하예요. 그죠? 하는 화자가 윗사람 부를 때 쓰는 존칭의 혹격조사였고 아는 같은 신분 아랫사람 상대에서 부른 혹격조사였고 아는 자음이나 모음을 끝난 체언 뒤에 두루 쓰였으나 모음 뒤에는 야로 나타나고 혹격조사하는 근대국어 시기에 소멸되었고 상대를 존칭해 부를 때는 조사 없이 님이 체언에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 설명들을 움직인다면 3번에 임금 자음을 끝나기 때문에 아가 된 거는 근대국으로 넘어갈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가 되는 게 아니라 님이라고 돼야죠. 그래서 임금 아가 아니라 임금 님 이렇게 바꿔야죠. 이런 겁니다. 자, 36번 넘어가세요. 36번은 관용조사에 관한 건데 관용조사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나오던 이렇게 나오던 이건 분명히 어딜 봐야 돼? 앞을 봐야죠. 앞에가 음성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 거고 앞에가 양성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받침이 있을 때는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이어졌게 할 거니까 거기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럼 나의 뒤에는 이렇게 시옷을 붙일 거고 그죠? 유전명사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그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여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와야죠. 실제로. 그 다음 남 같은 경우는 양성 끝났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와야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의하면 결국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음조하고 이어적기는 계속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중세국어에서 모음조와 규칙, 이어적기도 규칙 이건데 이 설명을 당연히 시험에서 안 할 겁니다. 왜? 그 이미 다 배운 건데 뭘 계속 얘기해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 1보다 두 개를 같이 붙인 거 36, 37을 같이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37번이면 마지막에 받기도 관형격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현대어 풀이를 봐야죠. 현대어를 볼 때 이거 어떻게 돼 있어? 밖에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 부사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가 사용된 게 아니라 부사격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모음자를 고려하면 의가 나오는 게 형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모음자 자체를 고려했으면 이렇게 나와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상관없이 부사어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나오는 관형투사 썼다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적입니다. 물론 이거는 현대어풀이가 없으면 문제 못 맞출 겁니다. 그래 현대어풀이 자체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현대풀이 보여줄 겁니다. 그거 없이 문제를 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을 거니까. 대신 최종화적 후민정은 분명 안 보여줄 거라고 그랬죠. 아 걔는 할 수 있어야죠. 걔 몇 번 했는데 나란 말씀 준 거야. 이것도 안 될 정도면 그건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 38번 38번은 주체나 팀에 관한 거고 주체, 객체, 손대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낼 수도 있는데 통상적 내신 문제를 낸다면 주체, 객체, 상대는 보통 두 개 이상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 갖고 잘 내요. 왜냐면 문제 전체수를 많이 안 낼 거기 때문에 주체 따로, 객체 따로 뭐 아니면 상대 따로 이렇게 문제 내버리면 문제 낼 수 있는 범위들이 이것만 가지고 너무 많이 중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보통 한 문제 정도만 나올 겁니다. 요역은 있어야죠. 주체 시작, 객체 섭작, 반치음, 상대 이입 이런 건데 분명히 수교비입 및 격체에 나올 때는 뒤에가 모음이냐 저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어졌게 하죠. 이게 이번에 볼 때 니은이 열애를 높이는 건 맞아요. 문장의 현대어풀을 볼 때 야수가 이르시기를 열애께서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태자의 시절에 나를 아내로 삼으시니 그러면 뒤에 신인을 갖다 쓴 거는 열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얘가 주체를 높이는 열애 높이는 표현이다까지 맞아요. 문제는 뒤에가 의시가 아니에요. 기본형 자체가 상따일까지 그죠? 그러면 뒤에 형태가 올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쪽이 이어졌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시가 아니라 아시가 와야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에 태자를 섬기되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목적 자리에 오는 태자를 높인 거잖아요. 그럼 5번 뒤에가 몸이나 점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순경비입이 돼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모양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줄 확률은 별로 없어요. 상기호대 같은 경우도 뒤에 5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순경비입을 넘겨서 이어졌게 한 거잖아. 디귿에 보면. 근데 리을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럴 때는 앞에가 순경비입이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는 넘길 수가 없죠. 이어졌기 자체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렇게 모양이 나올 일이 없어요. 왜? 표현가 모음이라면 반드시 이어졌게 할 거니까 분명히 모양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모양인데 안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40번. 자, 복귀의 선생님 설명 바탕으로 기억용이 이형으로 책자리하는 것은 하고 지금 사동정미사에서 좀 나왔죠? 1번에 태우면, 불태우면이라고 보면 동사의 어근에 사동정미사 5가 결합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대나무를 태우다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우는 어차피 사동이잖아요. 근데 니은에 보면 다이비 사동정미사 희가 결합됐다?
시각을 본 게 아니에요. 밑에 현대풀이 보세요. 지금 다이디라고 나오고 현대어풀이가 지금 닭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본형 자체가 이거란 거잖아요. 그럼 뒤에는 T가 아니라 이 D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쪽으로 연연된 거죠. 그러니까 사동면미사 T가 아니라 니가 배웠던 겁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얘를 봐야죠. 얘 자체가 이렇게 됐으면 얘도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모양 생각해 보니까 현대어풀이 있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그대로 움직여서 미 이렇게 나오고 우 이렇게 나와줬고 네 번째 리을에 보면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전사가 결합해서 동사가 된 결합입니다. 왜냐면 깊다는 원래 형사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꼬리 결합하고 추격된다는데 여보면 쓰면 이것도 맞추고 형태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기본에 마티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것도 5번도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실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축약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형의 모양을 찾을 수 있으면 답이 나와주죠. 자, 그 다음 40번. 굉장히 종합적문제죠. 1번에 보면 아래아는 둘째 음들과 첫째 음들의 변화된 음의 모습이 달랐다. 그래서 아래아가 첫 번째 음절에 아로 바뀌었지만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리을을 보고 의문이 없어지면서 형태도 변화했다. 그렇죠? 반치음이 없어지면서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으로 보아 좁쌀에는 어두장구 비읍 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실제로 된 소리가 된 거죠. 네 번째, 리을로 보아 단어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땡, 이미 틀렸죠. 단어의 형태는 변했어요. 의미도 변화가 됐어요. 왜냐면 1회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회는 말씀이라고 되는데 이거 뒤에 이제 이어졌게 돼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2회 볼 때는 이렇게 나왔죠. 말씀이라고. 그러면 얘하고 이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형태 모양이 변했죠. 근데 의미도 변해요. 왜냐면 중세에서의 말이라는 것과 현대에서 말을 볼 때 얘는 그냥 다 쓰잖아요. 말씀과 말을 혼용해 쓰는데 여기서 말씀하셨다의 의미는 뭐예요? 높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미가 훨씬 더 줄었죠. 그럼 단어의 의미에도 변화가 생겼죠. 의미 변화라는 말은 뭔데? 의미 변화라는 말은 세 개 다예요. 축소도 변하고 확대도 변하고 이동도 변화해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나온지를 확인하는 건데 축소됐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어도 의미 변화라 하는. 사어는 의미 변화라고 할 때 큰 틀에서는 맞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어를 의미 변했다라고 할 때는 통상 안 나오죠. 그냥 소멸됐다고 나오지 변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안 그러면 하다가 나올 때 이거 의미 변하고 된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다 틀리게. 그러니까 결국은 소멸된 의미 변화는 포함 안 시킨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험에서 움직이다는 어휘적 사고. 움직이다. 뭐라고? 어휘적 사고. 움직이다는 어휘적 사고요. 움직이다는 그냥 그렇죠. 그거 자체는 그냥 어휘적으로 봐야죠. 하나의 기본형으로 보는 거니까. 이때는 접사가 안 되고 움직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자, 41번 이거 뭐 얘기할 거 있네? 딱히 얘기할 게 없죠. 첫 번째 문장은 이거 뭐야? 얻는 양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의 부분이죠. 두 번째는 판정이죠.
마지막은 판정과 의문을 그 설명을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2인칭 주어니까 이건 무조건 니은다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 2번 나와요, 쉽게. 그래서 설명일 땐 요 이런 걸 붙이고 판정일 땐 여 이런 걸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문장에서 설명인지 판정인지만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설명과 판단에 뭐가 달라요? 종결이 다르죠. 그리고 2인칭일 때는 또 종결이 다르죠. 특히 여기서 잘 볼 거는 2인칭일 때는 이 경우가 근대일 때는 니은다가 될 때는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평상문으로 바뀌죠. 현대국어도 다시 평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차이가 좀 생길 겁니다. 이제 기본은 보조사예요. 디귿 자체는 거기 들어갈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조사가 지금 각자 뭐가 나오냐 가가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 예시위에 있는 그 책임자 예, 예시만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무엇이다에서 이거는 보조사 아니에요? 이거는 격조사겠죠? 그러면 지금 보조사하고 만드는 거 같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은가 많은가 그럼 여. 근데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고, 가, 고하고 여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현대어로 볼 때 이가에 해당되는 거 자체가 서술교수지만 이거는 위에 볼 때 거꾸가 나왔으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야죠. 다를 텐데. 그래서 설명일 때는 지금 종결함의 자체를 요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조사 고를 갖다 썼다는 거고 판정일 때는 보조사가 가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이게 격조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게 그 처음 문장에서 대놓고 나오잖아요. 중대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음이나 보조사가 달리 쓰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예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얘를 격조사로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아예 그래서 보조사에 따라서 의문문의 종류가 달렸다는 미리 깔고 가는 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42번. 42번은 더워에서 순경기입이 더워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우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종성에서 실현되고 글꼴이 이음으로 변했다?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순경기입은 우나 오 형태로 바뀌어질 거니까 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로 바뀌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 43번. 보기 2는 쉬운데 보기 1은 좀 헷갈리죠? 보기 1에 현대어풀이가 나왔죠. 종성은 기역, 이음, 디귿, 미음, 미음, 비음, 시은, 미을의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은 백꽃이나 여우가족은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시옷자를 쓴 것 같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1번 산지 보면 보기 1에서 기역, 이음, 디귿, 미음, 비음, 미음, 시옷, 미을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이 외의 자음들은 형태 속 원형의 종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밑에 보기 2만 봐도 여린이의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보일 게 하나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보기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이글자 나오잖아요. 차, 그 다음에 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글자가 원래 실제로 보면 기본형이 이렇게 나오는 글자 같지만 이게 기본형이 아니에요. 사마타는 원래 기본형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형에는 치읓이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 따로 기억을 하세요. 가끔 혹시 몰라서 태동어적 행동 자체가 실제로 내신에 나올 경우가 거의 9, 3번 없긴 한데 혹시
근데 거의 없다는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저거 기본형은 저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4번을 보면 그 얘기 나와요. 홀뱅이 셔도나 사막다와 달리 종성표기에서 표용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홀뱅이 셔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얘가 표용지를 지키지 않은 건 맞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어린이에서 보여주는 거는 활동 안에 없으니까요. 근데 사막다 같은 경우는 표용지가 되는 게 이렇게 못 오니까 실제로 이렇게 바꿔낸다는 거니까 실제로 표용주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모양은 치읓이 기본형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4번에 사마티에서 맛 보면은 그냥 바로 나와 있어요. 예, 그냥 바로 나와 있어요. 보기 2 보면은 예. 많이 나가는 보기 4번 보면은 그냥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 4번에 그냥 안 나왔다고? 4번에 조음이 아,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겁니다. 사마타에서 뒤에 아래야로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거. 네. 그러니까 아래하고 안은 여기서 뭘 써도 상관없는데 종성표기에서 시옷 자체가 나온 게 뭐냐 이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려면 보기대로 맞춰서 사마타에 아래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 다음 4, 4번. 43번에 2번 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43번에 2번. 보기 1에서 시옷자로 통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 보면 여우 가족은 실제 발음에 어긋나는 표기에 해당한다. 왜냐면 반치음에 나오는 형태의 마지막 종성에 이거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으면 이거 다 뭐 해야 돼? 시옷자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제 발음에 어긋나는 표기에 해당되는 알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시옷자 통용한다고 보면 얘도 지금 나올 때 이렇게 갔지만 8종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랑 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얘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자체는 표현주의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거죠. 사실 이 글자 그래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편점을 맞춘 건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줬다는 건 편점을 안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할 수 있냐면 표현주의를 완벽하게 다 지켰느냐? 이렇게 볼 때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얘도 실제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안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주의 원칙이 기본이고 완전히 퍼펙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게 있는데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이유를 지금 시대에서는 그 당시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42번에서 중세 국어에서 원래 지읒의 좋은 위치가 현대국어에서 바뀐 예? 4번 보면 지읒의 좋은 위치가 변하였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아. 이거는 모르니까 당연히 기억된 득유를 미만에 안 펴는 거죠.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것만 보고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 뒤에만. 예. 그래. 지혜 모음이 단모음이 되었다. 이것만 그냥 확인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여가 나온 게 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는 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읒의 조미자 변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것만 보고. 선생님. 자, 그 다음 44번 넘어가세요. 44번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네. 쉬워서 그런데 좀 올려주죠. 잠깐만 볼까요? 지금 1단밖에 안 갔거든요. 1단짜리라서 여기서 올리면 분명히 이거 된사람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깐 꺼놓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4번은 이거
두 번째를 보면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를 보면 이거 봄수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대응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봄, 술, 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이 글자가 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거의 기본형은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럼 뒤에 이렇게 온 건데 이어졌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나가 아니라 가죠, 가. 그래서 이건 여기가 잘못되고 가가 붙여야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현대어플이가 그래서 항상 있는 이유가 거기에 기회되어서 번역을 보란 얘기니까요, 문제들이 다. 그죠? 자, 이제 주제가 끝났죠. 나머지는 이제 좀 쉽네요. 그나마. 45번은 1번은 그는 관형사죠. 2번에 디귿의 크는 형용사죠. 시읒의 이서방은 명사구니까 관명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의 오르는 동사인데 관형으로 쓰였죠. 안 맞아요. 뒤에는 맞았다고 쳐도. 그러니까 저도 5번이죠. 그 다음 46번. 46번의 B는 이거 지적 간접 둘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는 간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보고 통사적 사동문은 여기서 통사적 사동문은 이잖아요. 근데 이는 간접이니까 좀 더 지적적인 한 개 해석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지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파생적 사동문이죠. 통사일 때는 그게 다 깨지는 거니까. 7번 이거 나누는 건 쉬워요. 왜냐면 쟤라는 거는 저에다가 이가 붙은 거고 내라는 것도 나에다가 이가 붙은 건데 현대풀 볼 때 자기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니은은 관형어고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나는 공통적으로 볼 때 대명사죠. 품사는. 저 이해가 관역격 조사예요. 예, 뒤에는 이는. 그리고 두 번째 나에서 이는 주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현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때 얘가 관형격이잖아요. 왜냐면 현대풀이 자체가 얘가 관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주격이죠. 관형격이 이게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얘가 관형격이냐 주격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뒤를 꾸미냐 꾸미지 않느냐가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8번은 얘기할 거 없죠, 이거. 그러면 조사를 공통된 형태소의 분사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둘 다 어차피 조사니까요. 그래서 이거 대명사 안 쓰고 조사 써도 돼요. 아, 그러네요. 저도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네요. 어차피 둘 다 격이니까요. 자, 48번은 하나 생각할 게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것만 우리 형을 좀 알려주세요 해서 이것만 일부러 목격해줘서 빠진 거니까 얘가 목적, 나머지는 뭐 다 필요할 거 없죠. 근데 미음에서 그 형으로부터 그 전체가 부사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형은 부사어 아니죠. 그래서 형만. 형만 보면 부사어가 아니죠. 형은 그냥 명사니까요. 49번, 50번은 제가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이 두 개는. 50번은 이거 특정 학교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어쨌든 놀라다는 사동을 쓰지 마세요. 기억하는 거고 소개시키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어쨌든 소개시키다는 무조건 기문됩니다. 소개시켜버리면 명령을 해서 네가 너를 보통 우리가 소개하는 거는 내가 얘를 소개하는 거잖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지 소개시키다 쓰면 얘한테 얘기하는 거 네가 너를 소개해 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명령의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개시키다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의미에서 볼 때 뭐 그런 정도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할 거 아닙니다. 할 거 아니고 각자 집에 가서 심심할 거니까 앞에 문제 좀 잘 맞아서 갑자기 꺼낼게요.
하나씩. 이거 다 중세국어 그 빈칸 처리 문제거든요. 빈칸 처리 문제니까 집에 가서 채워보시고 잘 모르는 건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단답식으로 저번처럼 문장문처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질문하실 게 있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그냥 주격조사 무조건 2밖에 없어. 걔는 무조건 주격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외우면 분명히 깨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얘가 문장동물 어떻게 쓰이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어 풀이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단 드리고. 앞에 제가 잘못 써서 지웠어요.